발표를 맡게 된 김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세션은 이제 시간 관계로 쫓기게 되는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어떻게 보면 게임계가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소셜 게임에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특히 그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소셜 카지노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셜 카지노라는 이제 그 말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어감이나 그 뜻이 사실상 그다지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SNS에 기반한 보드게임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좀 한국적으로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북미권에서는 이제 소셜 카지노 일부로 계속 이제 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은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다 해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게임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새로운 어떻게 성장 동력을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이제 좀 사람들끼리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끌어가는 중심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저층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게임하면 젊은 남자 계층이 어떻게 보면 게임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게 보통의 우리의 상식일 것 같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소셜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재미있는 현상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여성 유저 계층이 좀 많다. 그리고 또한 게임을 많이 하던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봤을 때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사실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제 한국은 디지털 문화, 특히 게임 문화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실험이나 새로운 현상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보여준 나라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처음에 핸드폰이 등장했을 당시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유행했을 당시에 보더라도 이런 이제 모바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보드 게임들이 그런 새로운 콘텐츠로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북미에서는 이제 소셜 카지노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복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SNS 서비스, SNS 어떻게 기본적인 현상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들끼리 좀 만나고 싶다. 근데 만나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모바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보드 게임들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기능하기에 적합한 콘텐츠였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소셜 게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상들,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소셜 게임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 게임의 순기능 같은 건 재평가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제 발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해외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현재 소셜 게임의 시작이면 지금 한 2002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그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연평균 한 2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2012년에 15억 달러, 13년은 23억, 14년은 31억, 15년은 38억, 17년은 49억. 되게 이렇게 가파른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한국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보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만큼 더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 보면 이제 북미가 가장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남미, 중동 이렇게 이제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타이틀은 이제 플레이티카의 어떤 스톰, 슬롯 매니아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국내 게임사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보드 게임들을 서비스했던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 M 게임즈,
이런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유명한 이쪽으로는 W게임즈가 해외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세계 이용자 현황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셜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이끌어온 여성 유속층이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비교적 그다지 소득이 낮지 않은 중상층에 계층한 그 계층들이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발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용자 문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소셜 게임과 온라인 도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게임이고 하나는 이제 도박이라는 겁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놀기 위한 거고 도박은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한 거, 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표를 잠깐 이제 구성해봤습니다. 이용 동기, 이용 패턴, 운영. 소셜 게임 이용 동기나 이런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의 어떻게 보면 기본 속성들이죠. 승리하거나 자기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류를 하거나.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도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동기에 따라서 패턴도 굉장히 상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빈도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소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주 하고 그에 반해서 온라인 도박은 좀 약간 좀 주의하지 약간 낮고 반복하는 정도도 소셜 게임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이제 계속 플레이 지속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제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속성 여부도 이제 소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정도가 비교적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반면에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만 지속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셜 게임이 생활이라면 온라인 도박은 이벤트다. 아주 가끔 한 이벤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셜 게임과 온라인 도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셜 게임은 온라인 도박의 관문인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이제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인용한 사람의 근거에 따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만 이동을 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유인의 측면에서 굉장히 그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소셜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온라인 사업으로 온라인 도박 사업으로 넘어가는 할 만한 큰 유인책에 대해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규제 수준이 굉장히 강도롭게 올라가는 반면에 그 시장 매우 적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소셜 게임은 어떠한 문화 컨텐츠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SNS 서비스의 기본적 속성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함께 뭔가를 같이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소셜 게임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소통의 콘텐츠라고 말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용자 형태도 나타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교적 남자들은 그런 SNS 서비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아마 여성들보다 훨씬 적게 이용하는 것은 그대로 그러한 현상들이 소셜게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놀이와 확률. 이제 소셜게임의 역사적으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을 하는 이유는 앞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놀 때 사람들이 함께 놀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승패를 걸 수 있다거나 승패를 걸 때 모종의 어떤 우연성이 개입하거나 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굉장히 재밌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놀이나 그 동기들을 굉장히 자극한다는 것이죠.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반면에 이제 게임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계속 부여해주는 겁니다. 뭐 이제 승부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승부 요소들을 제공해주고 무엇인가를 정복하거나 어떤 이제 미션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게임 뭔가 사용에 계속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게임이든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 통계를 보거나 여러 연구자들의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정말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봤었던 이제 2015년에 나왔던 현진에서 발표한 그런 논문, 그래서 보고서에서 보더라도 2%가 3%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소셜 게임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서 계속 논의 제도고 얘기했던 것처럼 도박의 원리를 차용한 확률형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형식적인 구조적인 속성들을 가사할 뿐 그 이제 그 목표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이하다고 하는 거죠. 즉 어떤 정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어떤 이제 현금을 제공하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런 소셜 게임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모바일 어떻게 보면 보드 게임, 온라인 보드 게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 도박과 거의 유사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도박 심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근데 앞서 계속 문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구조나 그 형식을 가져왔을 뿐 실제 보상하는 체계나 동기나 이용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걱정은 기본 기후인 거죠. 근데 그럼 뭐랄까 이제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인가 정책을 만들거나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한두 마리 있는 빈대 때문에 토가들을 어떻게 다 태워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화의 뭐랄까 디지털 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새로운 기기나 어떤 새로운 장치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화가 등장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나 최근에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가 등장했을 때나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환하는 행위나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나 노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를 다시 어떻게 바꿔내는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소셜 게임들은 현대에는 어떻게 모바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보면 부흡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짧게 만났다가 놀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맞게 노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적용하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변호사분들도 계셨고, 저와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런 이제 뭐랄까, 이런 문화,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을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사회적 게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존재한다. 자율적인 규제를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도박 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제 한국에서는 도박과 게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 해결 방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있었어요. 일단 성인들의 노예 권리, 문화적 향유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적부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셜 게임의 산업의 문화적 가능성을 주목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악용되고 지금까지 좀 많이 이제 좀 걱정을 사는 가장 큰 요인은 환전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막자. 그리고 그 업계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규제를 좀 확실하게 좀 더 잘 하자. 소셜 게임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들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놀라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소셜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그 SNS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자주 만나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는 컨텐츠를 요구했던 거죠. 소셜 게임은 그런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고 게임의 특성과 어떻게 보면 잘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혼자 노는 것보다는 같이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인 거죠.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화합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니까요. 두 번째,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남성 계층이라고 하는 게임의 그 한정적 유대를 좀 확장시켰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죠. 애니팡을 통해서 게임을 하지 않던 많은 이제 여자들 내지 이제 노약자계층 아니면 장년층 계층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문명 계층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 내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문화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셜 게임들이 좀 뭐랄까 좀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관문은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그게 도박의 관문이 아니라 디지털 문화의 관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한 국가 아니면 한 지역 아니면 전 세계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세대 문화가 훨씬 더 세대들끼리 좀 충돌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좀 약간 좀 특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뭐랄까 좀 상처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예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좀 실수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막는 거는 좀 너무 이제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온라인 게임, 그 게임이 그런 이제 도박에 관련된 이제 뭐 수요나 아니면 이제 정책의 탱커 역할을 좀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게임이 그런 탱커 역할인데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게임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죠. 이제 뭐 산업을 주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 바쁜 상황이고 실제 여러 가지 좀 뛰어난 이제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여러 해외로 굉장히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본 내지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상승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앞서 이제 중국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중국이 뭐 한국을 제친 건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실수를 이제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SNS의 소통 문화, 성인의 여가 문화인데 이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런 소셜 게임들이 성인들 특히 뭐 게임을 하셨던 유저들의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주제의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나 그것들을 훨씬 더 재미있고 풍부할 수 있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